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한번 볼까요? 개발해갑니다.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법을 배우고 있는데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거든요. 좀 전에 이제 배웠어요. 뭐를 배웠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배웠습니다. 자, 좀 전하고 다르죠, 그죠? 지구 단위 계획을 뭐 한다?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가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지정됐습니까? 꿈틀이에. 꿈틀이에.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쁘게 할지, 그 방법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는 것도 봤습니다. 지정이 어디에 되는지, 계획을 어떻게 만들고, 그에 따른 규제, 그 다음에 행위제는 완화, 토종의 합리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런 것들도 배웠고,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고 나서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기간이 100년이 걸리면 안 되니까 기간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죠? 몇 년을 해야 됩니까? 3년이었죠. 안 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곳의 효력을 만다 상실시켜버리더라. 뭐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요겁니다. 이용규제로서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행위가 뭐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정리를 또 여러분들하고 하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명칭이 뭐냐면요. 명칭이 개발 행위 허가거든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겁니다. 글자를 지금 잘라놨거든요. 어디 잘랐냐면 개발 행위 할 때는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개발 행위 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옛날에 네 마음대로 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네 마음대로 했겠죠, 그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통제를 하겠다,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받아라 이거죠. 자, 규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입법자는 개발 행위에서 허가라고 하는 강력한 규제를 가져왔습니다. 왜 허가 받았느냐? 허가를 안 받고 실제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 이유는요,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시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게 입법 그 연원을 제가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국토계획법이 요 법이죠, 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2003년 1900이 아니고 2003년 그러니까 월드컵 할 때만 하더라도 이 법이 없었더랬어요. 200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003년 이전에 국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국토를 이용할 때 그에 관련된 법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죠? 자,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입니다. 옛날로 갈게요. 적재 안 적어도 됩니다. 들어만 두시면 돼요. 옛날에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03년 이전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이런 법이 옛날에, 지금은 법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2003년 이전에, 2002년, 2000년대, 90년대에 두 개의 법이 있었어요. 이 도시계획법은요, 어디를 통제를 했냐면, 도시지역을 통제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어디를 규제했냐면요, 비도시지역을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하고 비도시하고를 나눠가지고 국토 공간을 2등분했어요. 도시하고 비도시로 나눠가지고 도시는 도시계획법으로 규제를 했고 비도시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규제하는 법인 도시계획법은요. 뭐를 세웠을까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계획을 세우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비도시지역을 통제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은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계획 없는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 있죠. 개발행위 허가. 이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도시계획법에 있었더랬습니다. 원래 없었던 제도는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을 규제하는 법인 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를 두고요. 도시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마음대로 못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개발 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 행위 이러면 너무 넓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도 개발 행위 맞습니까? 아파트 짓는 것도 개발 행위 맞습니까? 건물 짓는 것도 개발행위고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개발행위 다 개발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개발행위에서 말하는 개발행위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개발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유형화돼 있어요. 유형화돼 있어요. 그 유형화돼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161페이지 교재에 있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나오죠. 어떤 개발행위인지에 대한 유형이 나와 있어요. 마을된데라고 하니까 첫 번째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일련의 개발행위 6개가 딱 유형화되어 있죠. 이런 6가지 유형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고 뭐했다? 허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의 건축까지 예를 들게요. 건물을 건축할 때는 무슨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까? 건축허가를 받겠죠. 건축허가. 오늘 처음 알았어.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 받는 거는 원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보니까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도 받고 무슨 허가도 받아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2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1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2개. 2개를 받아야 돼요. 뭐하고?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하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도시계획법에 있었다니까요. 도시에서 건물 지을 때는요. 건축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하고 2개를 받으면 돼요. 근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그죠?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라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근거 규정이 없어요. 법치 행정의 원리라거든요. 법에서 근거를 안 두면 행정은 집행부거든요. 행정은 법에 근거를 안 두면 행정은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서 국토행을 비도시를 규제하는 법인데 비도시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도시는 계획도 안 세우고 개발행위도 안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통지를 하는데 여기는 통지를 안 했다고. 법이 이원화돼 있어요, 이원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나마 좀 이해되는 게 어디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도시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졌거든요, 실제로. 그죠? 우리나라가 도시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다가 비도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90년대 중반입니다, 중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신도시를 도시로 편입을 해가지고 개발하고, 그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고 하는 개발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대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변화가 198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시안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되고 민주화가 시작이 되고 88 올림픽이 끝이 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 속도가 그죠?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그죠? 아시아의 4마리 용인이 여전히 하면서 개발도상국으로 막 도약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막 엄청난 엄청난 양의 물량을 쏟아내고 그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는 등등의 사건들이 언제 발생한다? 80대 중후반을 넘으면서 발생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90년대에 더 비약적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2000년 중반부에 선진국의 가능성을 보이고 2000년 후반부에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버립니다. 대한민국이. 그죠? 그리고 산업 자체가 바뀌어버리죠. 옛날에는 그냥, 중공업 위주의 개발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산업이. 근데 그 산업이 2000년 중반부에 뭐로 바뀐다? IT 산업으로 싹 바뀌어버리죠. 그죠? 반도체라든지 전자 이쪽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도시 지역의 발전 가능성 내지는 개발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카 시대가 제가 언제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90년대 초 중반부에 마이카 시대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가졌어.
차를 가졌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주말 되면 집에 있는 건 안 하기로 하고 집에 있는 차를 가졌으니까 집에 있지 얘기하는데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자 웬만하면 놀러 가는 거랍시다. 자 어디로 가? 놀러 가는데 차가 있어. 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차가 있어. 그러면 주말에 놀러 가. 어디로 가? 부산으로 가? 부산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죠? 어디? 집에서 1시간에서 많아봐야 2시간 안쪽 거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갑이라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 주말에 차가 있으니까 간단 말입니다. 어디로 춘천으로 간다니까. 춘천 근교, 양평 이런 데로 갑니다. 1시간 내외니까. 그 갔어. 그래서 가면 뭐 하고 옵니까? 맛집에 가죠. 그죠?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죠? 집에 가가지고 월요일에 출근하고 나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게 퍼져 안 퍼져? 바이럴이 되죠. 지금 이야기하면 바이럴. 소문이 난다니까 쫙 퍼진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또 가 안 가? 가죠. 원래 이 춘천에 닭갈비집 하나밖에 없었다니까 옛날에 만약에. 근데 장사 너무 잘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가 차려 안 차려? 이거 또 차리죠. 또 차려 안 차려? 또 차리죠. 그래서 이 집이 뭐가 돼요? 원조, 할매집, 진짜 원조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는 현상들 아닙니까?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지으려고 식당을 건축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도시입니까? 비도시입니까? 비도시죠. 비도시입니다. 자, 도시는 어디 규제를 받냐면 도시계획법. 그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뭐 받아야 돼? 허가. 이 건물을 짓죠. 그럴 때는 개발행위 받아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받고 지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도시입니까? 비도시입니까? 비도시죠. 어떤 법의 규제를 받아요? 따라해봐. 어떤 법의 규제를 받아? 국토용관리법. 그죠? 의 규제를 받죠. 국토용관리법에서 그 법에 보니까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허가를 받게 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을 지을 때는 무슨 허가만 받으면 돼요? 건축 허가만 받으면 돼요. 근데 건축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하고 심사 기준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건축가는요, 뭐를 심사하냐면 건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평가해요. 그 건물이, 철거는 건물이 5층이라고 철거는 15개씩 넣었니? 이걸 보는 거예요. 건폐율은 지켰어? 용적률은 지켰니? 이런 걸 보는 게 건축가 심사 기준인데, 그러니까 뭐만 보냐면 건물만 봐, 건물만. 그 건물 자체를 보는 거야, 자체를. 소방은 갖췄나? 주차장은 설치했나? 그 사이즈에 맞게끔. 그걸 보는 게 건축 허가 심사 기준이고, 그걸 안 갖췄죠? 그러면 사용 승인을 안 내줘요. 건물 사용 못하게 막아빈다고. 근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 내줄까 말까의 심사 기준은 건폐율 지켰니? 용적률 지켰니? 소방은 제대로 했니? 승강기는 설치했나? 이걸 보겠어, 안 보겠어? 이걸 볼까, 안 볼까? 개발행위에서는. 왜 내만 갖고 그래? 이러지 말고, 자. 실력이 좋아서 그래, 실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눈 안 마주칩니다. 감사합니까? 제가 항상 그랬죠. 감사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상품권이라든지 저희들은 참고로 얘기하면 김영란법에 안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주셔야 돼. 자, 그래서 건축 허가에서는 건폐율 지켰니, 용적률 지켰니, 철근 제대로 넣었니, 출입구는 제대로 했니, 피난 계단은 제대로 설치했니, 소방은 제대로 했니, 주차장은 제대로 했니, 이걸 평가한다니까요. 전기공사는 제대로 했니, 불나면 안 되는데 이걸 평가하는 게 건축 허가 심사 기준이라고. 근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허가를 받잖아요, 그죠? 허가인데 심사 기준이 너 건폐율 지켰니, 용적률 지켰냐면 중복되잖아. 할 필요가 없잖아. 건축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평가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걸 아예 안 봐. 심사 기준이 달라. 뭘 보냐면 네가 짓는 건물 때문에 주변의 환경 훼손은 되지 않니? 네 때문에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이걸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을. 네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히는 거 아이가? 이걸 보는 거예요. 건축부에서는 네 건물 사이즈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했니까지만 보는 거야. 네 건물이 10층짜리라고 그럼 주차 대수가 20대인데 20대 주차장 보자.
하나, 둘, 20대 맞네. 끝. 근데 개발행에서는 뭘 보냐면요. 차가 20대, 20대라고? 야, 그러면 들어올 때 진입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이 주차장,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 나겠는데, 이거? 주변을 보는 게 개발행위 심사 기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도시계획법은 그것까지 판단을 해. 그런데 국토용 관리법은요, 그걸 판단을 안 해.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비도시 지역에서 자, 춘천에 식당을 짓는다니까요. 식당을 짓는데 이 식당이 건축법상의 규제만 받으면 돼요. 건폐율 지키고 용률 지키고 다 했네? 허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건물 때문에, 이 건물에서 나오는 오폐수, 생활하수 때문에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요 건물 모양이 이상해가지고 건물 경관을 훼손하든지,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든지, 그런 거는 본다, 안 본다? 본다, 안 본다? 안 봐.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근데 근거가 없다, 아이가. 그거 없잖아. 근거 없잖아. 못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건물들이 실제로 우죽순처럼 막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를 국도변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 대한민국을 무슨 천국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타임지 한번 나왔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무슨 천국? 가든 천국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말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요. 그죠? 무슨 가든 이런 식당들이 옛날에 엄청 많았습니다. 90년대에. 먹고 살만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차를 가지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나가잖아. 그럼 뭐 하고 온다? 먹고 온다고, 먹고. 먹으러 나가니까. 그래서 가든들이 엄청나게 생겨요. 국도변에. 그래서 대한민국을 가든 천국 이렇게 부른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 지낼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뭐가 지금 문제가 돼요? 난개발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되죠? 이 전형이 난개발이거든, 이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을 건데, 옛날에 신문에 보면, 그죠? 난개발로 국토가 몸살을 앓는다.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을 건데요. 혹시 그런 거 신문기사로 본 적이 계신 분? 그죠?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본 적이 없죠.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나이가 있는데 나는 알 수가 없지. 근데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문헌을 찾아보는 겁니다. 문헌을.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그때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았고, TV에 그런 것들 특집으로 다큐멘터리 방영도 많이 하고, 실제로 자연환경 훼손되고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럽니다. 실제로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뭐 이게 얼마나 있었던 일들인데, 여러분 봐봐요. 북한산에 갑니다. 북한산에. 그 천혜의 자연환경 주변 지역에 식당이 쫙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디를 계곡을 갖다 점령해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불과 얼마 전에 그렇잖아. 그런 것들 싹 정리돼서 안 됐어요. 정리 많이 됐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난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를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 그죠? 그 다음에 계획 없는 개발이 국토 균형 발전을 깨버리죠. 계획을 안 세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행위 허가가 없다 보니까 도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 행위 제도가 있는데 비도시는 그런 제도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토의 균형 발전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국토가 난개발로 몸살 앓는데 실제로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이 근거 규정이 어디가 더 필요하냐면요. 비도시가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도시는 이미 포화 상태 돼가지고 개발이 완료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한참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2000년, 9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9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주로 개발되는 곳들이 여기입니까? 그죠?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일하면 되잖아. 여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하면 되잖아. 그럼 다 맞춘 거예요. 여기. 여기도 옛날에 신도시도 여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냐면요. 전부 다 산업단지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개발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면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판교, 뭐 동탄, 뭐 전부 다 여기입니다. 산업단지 뭐 수원에 뭐 삼성적 공장 들어오고 뭐 하는 것들 다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갖다가 바꿔야 된다. 라고 해서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자. 도시만 계획을 세우면 안 돼.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자. 어디하고 도시하고 비도시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맞아. 이용을 하자. 라고 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도시하고 비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뭘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도시하고 비도시하고 구분하지 않고 개발행위 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만든 법이 이 법이야. 그게 이 법이야, 이 법. 이 법의 탄생 배경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면서 옛날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어디에서만 허가를 받았는데 도시만 허가 받았잖아.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비도시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 도시하고 비도시를 포함하는 대한민국 전역을 개발행위 허가의 틀 속에 다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막자? 난개발을 막자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 법의 탄생 연원이에요, 이게. 탄생 연원. 요거는 딱 지금만 합니다, 지금만. 나중에 안 해. 내가 뭐 3월달 수업하면서 이걸 하겠어? 시간도 없는데. 문제풀이 들어가서 이걸 하겠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런 걸 알게 되면, 아,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6음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미로 와닿을 겁니다. 아, 그렇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죠?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개발행위에서는요, 요런 6가지 유형의 행위를 딱 정해놓고, 건물을 짓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를 보단하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마다의 개별적인 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일반적 규제를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도 받지만 무슨 허가도 받아라? 개발행위도 받아야 돼. 두 개 다 받아야 돼. 두 개 다. 둘 다. 그러니까 건축허가에서는 통과가 돼. 근데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허가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이 좀 어렵나? 어려워요? 되게 쉽게 설명하는 편인데. 다시. 자, 건물을 짓는데, 건폐율, 용적률, 소방, 피난, 방화, 뭐 이런 거 다 지켜가지고 건축허가증은 나온다니까. 근데 개발행위 허가 심사 단계에서 탈락돼 버렸어요. 그죠? 그럼 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건물 지을 수 없죠. 그거 못 짓는다니까요. 끝!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그거 못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축원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개발해도 받아야 돼. 둘 다 받아야 돼. 둘 다. 그래서 실제로 허가증가 몇 장 나오냐면 나중에 배울 건데 한 장 나와요. 한 장. 한 장 나오는데 건축허가 심사 단계에서 개발행위를 같이 심사해요. 같이 심사해가지고, 그죠? 개발행위 탈락하면 허가증이, 건축허가증이 안 나옵니다. 근데 둘 다 통과하죠? 그럼 허가증은 몇 장을 내준다? 한 장을 줍니다. 건축허가증을 줘요. 그래서 법 조문에 나오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사는 따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그죠? 일정 기간 안에 의견을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표현들이 책에 부지기수로 아마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여론입니다. 고로 개발행위 허가는 왜 받아요? 잘 들어야 돼요. 왜 받아? 허가를 왜 받아? 난개발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개발행위에서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표현이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제 12월 달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첫 수업인데 기본 이론강인데 기본입니다. 기본을 깔아주는 이유는요. 특정 단어가 머릿속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냥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6음절이었거든. 근데 수업을 듣고 나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개념이 서버린 거죠. 지구 단위 많은 건데 관할 어디에서? 일부에서 뭐 하려고?
그렇죠. 이쁘게 개발해서 만드는 뭐더라? 관리계획이죠. 그럼 이쁘게 하려고 그러면 저 이쁘게 할 곳을 뭐 해야 돼? 먼저 그 정해야지. 정한다고 이뻐져 안 이뻐져? 안 이뻐져. 그러니까 뭐 만들어야지? 계획 만들어야지. 얼마 안에? 3년 안에.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10년 공부한 사람보다 나아요. 10년 공부했는데 내용만 디디 알고 있는데 지구 단위계 뭔지 모르는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이야. 책이 읽힌다니까 그러고 나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그죠? 탄생 배경을 내가 설명했잖아. 뭘 막기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개발행위를 받겠습니까? 모든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지하면 아닙니다. 인터넷 강의 하시는 분들, 화면을 화면이 고장난 거 아이가 이러면서 계속 놀리는데, 정지하면 아닙니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중.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이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3시간 되면.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일어나셔야지. 일어나야지. 화면에서 쑥 밖으로 한번 나오고 싶대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천천히. 안 해도 돼요. 다 맞춥니다. 시험에서. 다 맞추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와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건물 지을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죠. 그럼 모든 건물이 허가를 받을까? 아니겠죠. 어떤 건물이 허가를 받을까? 어떤 건물이 허가를 받을까? 다시. 천천히. 별거 아니라니까요. 자,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라. 뭐 때문에?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을 지은 적이 옛날에 있겠죠. 건물을 막 지으니까 난개발이 되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겠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 받아라 말이죠. 그죠? 그럼 대한민국에 짓는 모든 건물이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 그죠? 왜 허가를 받아요? 그래, 이거. 그래서 이 생겼단 말이었어요. 앞에 뭐가 생겼냐면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받아라 이 말이에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받아라 이 말이에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 병행할 때 허가받아라. 그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앞에 원리상. 그런데 봐요. 건물을 짓거든. 내가 건물을 지어.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그럼 허가받을 이유가 없겠네. 자, 잘 들어봐. 법원을 짓는 법원. 건물의 건축 맞아, 아니야? 건물의 건축 맞아, 아니야? 맞잖아. 자, 개발이가 밖에서 안 밖에서? 법원이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법원은 안 받아요.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원칙적으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공작물이 뭘 말하냐면요. 건물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인공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더 어려워. 그래서 공작물이 뭐냐면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건물 주택가 이런 데 가면 옹벽 있죠, 옹벽. 그게 공작물이에요.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가 건물 아니잖아. 그게 공작물이야. 광고판이나 광고탑 세워진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게 공작물이에요. 물탱크 본 적 있어요? 그게 공작물이라니까.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공작물이에요. 철탑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게 공작물이야. 여러분 골프 연습장에 가면 철탑 세워놨잖아. 그 건물. 그게 공작물이라고. 그게 건물은 아니잖아. 그걸 공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뭐 때문에? 그렇지. 근데 자, 시골에 가니까 비닐하우스가 있어. 공작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허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래. 왜? 그래. 잘하네.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형질 변경이 뭐냐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걸 형질 변경이라고 불러요. 절토가 뭐야? 깎는 거, 성토, 쌓는 거, 정지는 다지는 거, 평탄 작업하는 거, 포장, 더 씌우는 거. 그러니까 봐요. 이런 형태의 토지가 있는 거지.
이런 형태의 토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양. 이걸 형질빙입니다. 형질은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절토 깎아라. 성토 올려라. 자, 깎고 쌓고 했어요. 그럼 토지 지반이 어때요? 단단합니까? 지반이 연약해집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져야지. 그게 정지 작업이에요. 정지 작업. 평탄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도로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이렇게 형질빙에서 깎고 쌓고 한 다음에 커다란 도로래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다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무슨 작업을 한다고 해야 한다? 정지 작업. 그리고 포장 더 씌우는 거죠. 그러면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이래 바뀐다.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이게 형질빙경입니다. 이런 형질빙경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거죠. 모양 바꿀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모양을 바꾸는데 만약에 봄이 됐습니다. 봄이. 어떤 농민이 농경지를 객토 작업을 하면서 형질빙경을 해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형질빙경 맞잖아. 근데 허가 받겠어 안 받겠어? 그렇죠. 왜요? 난개발이 아니니까. 농지라서 그런 게 난개발이 아니니까. 모든 답은 난개발일 때는 허가 받는다. 난개발이 아닐 때는 허가 안 받는다니까요. 난개발이 아니니까. 자, 물건을 쌓아 올립니다. 토지 분할을 하면 볼까? 분할은 뭐 하는 게 분할이에요? 그렇지. 잘하네. 분할은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공식법을 배우잖아. 그거 나오잖아. 분할하는 게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누는 거.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게 분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뭔가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네. 그죠? 이라니까.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여기에 100제곱미터 토지가 있거든요. 1번지. 그 옆에 (1만) 제곱미터 토지가 있거든요. 2번지. 이 토지를 분할합니다. 1-1, 1-2. 요것도 분할합니다. 2-1, 2-2. 500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거는 5000제곱미터.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둘 다 분할이거든요. 2-1번지, 2-2번지, 1-1, 2번지로 나눕니다. 분할이잖아요. 근데 한 개는 개발행위를 받고 한 개는 허가를 안 받아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심리 유보하지 마시고,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지를 분할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네 분이네요. 2번지를 갖다가 2-1, 2번지를 분할할 때 개발행위를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죠? 5명.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한 30명 되는데, 심리 유보를 하시네.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그 뭐 안 해도 돼. 뭐 안 한다고 내가 제가 뭐 가가지고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죠? 규제를 가한다든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재를 가도 손 안 들었다고 해서 내가 가서 제재를 갈 수가 있나? 그죠? 근데 이게 의사표시를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뭐가 다르냐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달라질 겁니다, 시험장은. 웃을 일이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을 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생에 몇 번을 손을 들까? 몇 번? 200번 정도로 손을 들겠죠, 지금부터. 그 중에서 한 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내가 손 들었는데 틀린 게. 그 한 개가 57점을 6점으로 만들어준다니까? 55점까지는 혼자 독하게도 가요. 강의 안 들어도 돼. 혼자 줄치고 외우고 이러면 55점, 50점까지는 간다니까? 나머지 10점, 5점, 10점을 받으려고 수업의 원리를 듣는 거야. 그보다 더 안정적인 점수를 받으려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되진 않겠지. 자식, 저 교묘한데 저거. 자, 1번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을 것 같다.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네. 그렇지. 2번지를 분할할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것 같다. 2번지 압도적으로 많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자, 다시 합니다. 자, 개발행위에 의해서는 잊어먹고 있는 거야. 모르는 상태거든요. 판단 기준이 뭐면 딱 되냐면, 이게 시험의 답이라니까. 뭐가 답이냐면요. 개발행위를 왜 받아? 그래. 자, 다시 물어볼게. 1번지를 1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씩 분할하는 게 난개발인 것 같아요. 1만 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씩 분할하는 게 난개발 같아. 작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야? 크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야? 그래. 작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야. 그래서 이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를 50제곱미터로 분할하면 토지를 활용을 못해. 이거는 건폐율 때문에. 요 건폐율이 50%면 25제곱미터밖에 못 지어요. 건폐율이 50%면 그죠? 덮는 게 50%, 25제곱미터밖에 못 지어.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면 25제곱미터짜리 건물이 25, 30, 26, 27, 15, 16 있지 봐봐. 완전히 난리가 나겠지. 전형적인 난개발이 된다고. 근데 이거는 5천 크게 분할한 거지. 이거는 난개발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할 때 어떻게 분할한 게 난개발이 되냐면 크게 분할할 때 작게 분할할 때 작게야 작게 앞에 생략되면 작게란 말이 생략돼 있다고 이게. 작게 분할할 때 그래서 요게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작게인데 그거는 몰라도 돼. 그거는 건축법에 가서 따로 외워야 돼. 면적이 따로 있어. 건축법에 가면 용도지역별로 분할해서는 안 되는 면적이 나와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나와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건축법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쌓아 올리는데 건물의 울타리 안에서 쌓아 올릴 때 규제를 할까요? 울타리 밖에서? 그렇죠. 울타리 밖에서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물건을 쌓아 올리는 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울타리 안에서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것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울타리를 왜 쳐요? 소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영역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영역 표시예요. 영역 표시. 그러니까 울타리 안이라는 것은 내 소유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거는 물건을 쌓아 올려도 돼요. 근데 울타리 밖에서 한 달 이상 물건을 쌓아 올리죠. 그죠? 그럴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어딘데? 그러니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어디는 빠져 있냐면 농림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 울타리 밖에 물건을 쌓아 올린 거는 된다 안 된다? 괜찮다. 뭐가 아니다? 난개발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난개발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요. 지금 제가 이제 예시를 들면서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물의 건축부터 해가지고 법원을 짓는 게 난개발이가, 비닐하우스가 난개발이가, 그죠? 농사지을 목적으로 전을 답으로 바꾸고 답을 전으로 바꾸고 하는 객토 작업 이런 걸 하는 게 난개발이가, 그죠? 그 다음에 토속 제시도 설명드리니까 토속을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산에 갔어요, 산에. 등산을 가니까 오이 보니까 돌이 너무 이뻐. 이거 가져가지고 집에 화분이 올리면 참 이쁠 것 같아. 그 돌을 하나 가져왔어. 토속 채취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 돌이잖아.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황토흙이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배낭에 넣어왔어요. 토속 채취 맞아 아니야? 맞잖아. 뭔데 이게 뭐 돌 아니고 뭐 플라스틱도 아닌데. 그때 개발이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하죠. 불법이가? 어리죠? 괜찮죠? 왜? 그런 거는 난개발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난개발 아니라고. 조그만 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난개발은 아니라고. 국개발행위에서 규제하는 내용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죠? 근데 화강암이 있는데 막 산을 갖다가 절기를 해가지고 막, 그죠? 화강암을 채취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난개발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죠. 규모가 아주 경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는 경우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것도. 그래서 여기에서 원리는 뭐냐면 야를 찾아가는 겁니다. 야를 찾아가. 그래서 다시 하면요. 다시 할게요, 이제. 자, 다시 할게요.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좀 전하고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냥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뭐 받아라? 모든 개발 행위를 말합니까? 일부를 말합니까? 일부. 법에서 정해놓고 있죠. 왜 허가를 받게 합니까? 그렇지. 뭐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떤 행위인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 뭐 할 때? 건물을 건축하거나, 두 번째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세 번째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세 번째는 토석을 채취하거나, 다섯 번째는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가 뭐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뭐 받아라? 그러면 어떤 행위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지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가 아니고 없어. 그러면 허가를 받을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그걸 허용상이라고 불러요. 시험은 야를 냅니다. 이걸 좀 전에 다 해버렸어. 다 해삐었어, 이걸. 지금 이걸 내요. 다 했어, 금방.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난개발이 아닌데, 라고 하니까 그 개발행위가 사적 목적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더라? 공적 목적으로 하는 거야.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법원을 짓고 토지를 분할하는데 토석을 채취하고 형질을 변경하는데 그게 공익성 목적으로 하고 그럴 때는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산에서 돌을 하나 주우고 황토를 한 사 퍼오고 괜찮아? 괜찮다고 했잖아. 왜요? 그렇지. 왜 난개발이 아닌다니까? 그 행위성이 너무 경미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난개발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형질을 변경을 하는데 농사지을 목적으로 형상을 바꿀 때는 또 괜찮아? 괜찮죠. 왜 그런데? 라고 하니까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필연적 행위거든요. 이걸 생업관리 행위라고 불러요. 요 세 가지 행위성에 해당하면 요 세 가지 행위에 들어오죠. 그럴 때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무조건 다 풀립니다. 풀릴 수밖에 없어. 풀려 요거는 100% 다 풀려. 지금까지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요 딱 틀에 넣어버리면 답이 쭉쭉쭉 흘러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행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뭐 받아라? 왜요? 그렇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면 허가받을 이유가 없겠네. 그럼 어떤 경우에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데? 라고 하니까 그 행위성이 임할 때는 그렇죠. 사적 행위가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뭘 추구하더라? 공익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행위가 너무 경미하더라. 그리고 그렇죠. 생업관리 행위일 때는 괜찮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개발 행위 할 때는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 어떤 경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그럼 어떤 경우가 난개발이 아닌데? 라고 할 때 첫 번째 뭐 할 때? 그렇지. 그 다음에 그렇지. 와, 잘한다. 볼까요? 교재. 의가 여기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걸 적어놨습니다. 제가 몇 줄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글자로 적다 보니까 몇 줄 안 적어놨는데 좀 전에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죠. 안 봐도 돼? 수업 들었으니까. 대상. 개발행위는 나왔다. 도시 군계획 사업의 도시 군계획 사업이 뭐야? 도시 군계획 사업이 뭐야? 도시 오늘도 이거 한 수십 번 하고 내 수업 지금 하는 거예요. 도시 군계획 사업이 뭐야?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자, 다시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존에 하셨던 분들 계시죠? 제가
처음에 하시는 분이든 기존에 하셨던 분이든 3년을 공부했든 5년을 공부했든 제가 궁금하다고 해서 안 궁금하다 했어요? 안 궁금합니다. 한 개도 안 궁금합니다. 한 개도. 학기 궁금하거든요. 학기 하고 싶은 분들은 용어를 익히셔야 돼요. 용어. 이걸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말을 3년을 공부해도 7음절로 읽는 분이 있어요. 공부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도시군계획사업을 보는 순간에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합친 걸 말하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다릅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관리계획의 3번과 4번을 말해요. 에 의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하죠. 그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사업, 그러니까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면서 건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하는 등등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개발행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왜 안 받을까요? 도시군계획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하면서 건물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 변경 등등의 행위를 하잖아요. 신도시 만들면서 여러분들 신도시 만들면서 형질 변경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 하면서도 형질 변경하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하면서도 건물 짓고 형질 변경하고 하잖아. 그때는 개발이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왜요? 그래 난개발이 아니거든. 그거는. 도시군계획사업 안에서 절차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난개발로 분류를 안 하고 그 내부의 절차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의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뭔데 이러니까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형질 변경은요 모양을 바꾼다고 했죠. 나와있죠. 절토, 땅깎기, 성토, 흙쌓기, 정지, 다지기, 포장, 덧씌우기 방식으로 형상을 바꾸는 행위.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형질 변경으로 봅니다, 여러분.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형질 변경으로 본다는 것은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도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 말하고 같죠, 그죠? 그 다음에 토석을 채취합니다. 흙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거. 다만 뭐는 제한다?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만다 제외한다. 즉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토석 채취가 아니다 이 말이죠.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절토하면서 그런 형질 변경이 토석 채취가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형질 변경이다 이 말입니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때는 토석의 채취가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형질 변경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 올리는 거. 물건을 쌓아 올리는 거는요, 녹지나 관리나 자연환경 본지역 안에서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예요. 울타리 바뀌죠.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니까 바뀌죠.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 올릴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허가 받고 해라.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행위는 여러분들 뭐 자꾸 보다 보면 알아집니다. 이런까지 뭐 두 번째 따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뭐야? 어떤 행위입니까? 자, 전 보세요. 어떤 첫 번째 뭐 건물의 건축이나 또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 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6가지 뭐 어려우겠나 설마.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뭐 경매상 변경은 됐습니다. 나중에 하면 돼요. 허용사항이 있습니다. 생략도 됐고 개발에 생략 나오죠. 왜 허가를 안 받습니까? 그렇지.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와 집에 갈 때가 다 돼가구나 이거. 난개발 이런 얘기죠. 어떤 기회에 난개발 했는데 적으세요. 저 똑같이 판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적어주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어떤 기회에 난개발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공적 행위. 그 어떤 경우에? 그렇죠? 생업 관련 행위. 제가 말하는 생업은요, 1차 산업을 말합니다. 농림업 축산업.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은 생업을 안 봐요. 1차 산업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행위성이 뭐 할 때? 경매할 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딱 적어 놓으시고, 이거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시험장 갈 때는요, 요 밑에 있는 덜덜한 거 있죠? 우와,
야, 이걸 어떻게 외우노? 시험장 갈 때는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시험장 갈 때는 가볍게 하라고 하잖아, 가볍게. 그죠? 라면하고, 그죠? 버너하고, 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초콜릿. 그 초콜릿이 뭐냐면, 요겁니다. 난개발인 거. 첫 번째 뭐라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그렇지. 요 세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뭘 하면 돼? 해석을 하면 돼요, 이제는. 해석론으로 끌어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죠. 다음 하나의 행위는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규정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하면 한 달 안에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 재복구나 재난수습이란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응급조치는 여러분 응급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안 받죠.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뭐 하면 된다? 한 달 안에 뭐 하면 돼요? 신고. 그래서 찍어놓을래요? 선 응급 후 신고. 먼저 응급 조치를 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돼요. 선 응급 후 신고. 얼마나 신고하게 되냐면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막 내려가지고 토사가 막 쓸려가지고 산사태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지역에 있는 토석을 빨리 채취해가지고 그 산사태를 막아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럴 때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니까 수도 개발 행위 허가 받고 올게. 좀만 기다려라.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나중에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마음 된다. 신고합니다. 허가 안 받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설명드려도 적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아직 건축법은 너무 쉬워요. 이거는. 건축법을 안 배워서 그래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에서니까 신고 대상 건물이에요.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뭐 받는 게 원칙입니까? 허가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하고 건물 짓는다는 것은 그 건물이 뭐하기 때문에 신고할까요? 그렇지. 경미하니까 신고하겠죠. 그죠? 경미하니까. 그런 경미한 신고 대상 건물을 정개 제축한대요. 정축, 개축, 제축한대요. 뭐는 없네? 뭐는 없네? 신축은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하더라도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난개발이 될 수는 있는데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조금 더 크게 내지는 개축과 재축, 철거되거나 멸실되고 나서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은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뭐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경미하니까. 경미하니까. 신고 대상이니까 경미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도 신축이 아니고 말다 정개 제축을 되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쭉 나오거든요. 자, 건물 건축 또 나오네요.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그 다음에 가설 건물의 허가나 가설 건물의 신고에도,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짓는 건물이에요.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짓는 건물이 있거든요.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이 건축 배우면 너무 쉬워요, 이거는. 이게 무슨 건물이더라? 공용 건물이에요, 공용 건물. 적어 놓을래요? 이게 허가나 신고 안 받고 짓는 건물이 협의 대상 건물입니다. 아까 법은 말씀드렸죠? 법원, 검찰청, 세무서, 이런 것들. 이런 거 지을 때 이런 거, 세무서, 등기소, 법원, 검찰청, 우체국. 건물이 건축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신고한다, 안 한다? 뭐 하면 된다? 허가권자하고 뭐 하면 된다? 협의하면 돼요. 이런 공용 건물은 협의하고 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난개발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3번 모셔야 돼요.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농림업용 뭐요? 비닐하우스. 뭐 때문에 괜찮아요? 생업. 그죠? 어디에서? 녹지, 또, 관리, 또, 농림이죠. 어디가 빠져있네?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빠져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빠져있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괜찮습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뭘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난개발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인 제주도 성산 일출봉 바로 옆의 농림지역에 어떤 농민이, 그죠? 감귤 농사 진다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합니다. 이거 허용해주면 되겠습니까?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뭐 받고? 허가 받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요, 허가받고 해야 돼요. 근데 녹지 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냥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양식업을 하기 위한 용도는 만다, 제외한다. 그 비닐하우스가 있긴 있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뭘 하더라? 양식업을 하는 거예요. 양식업을 할 때는 제외하니까 뭐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허가받으라 이 말이죠. 허가받으라.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것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봐봐요. 이 비닐하우스가 있거든요. 문을 열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양식장이 있어요. 양식장. 양식장이 있는데 양식장 문을 여니까 뭐가 있어? 고기가 있겠지. 고기가. 치어가 이랬겠지. 그죠? 야가 언제까지 있어요? 이 안에. 요 양식장이 있잖아. 요 치어가 언제까지 있어? 팔릴 때까지 있네. 맞네. 팔릴 때까지 있네. 누가 사갈 때까지 있네. 맞다. 몰랐어요, 저는. 클 때까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맞네. 팔릴 때까지 있네. 요만큼밖에 안 컸는데, 지하철다 이거 봐. 누가 사가면 없어지네. 맞네. 제가 수업을 20년을 했는데, 야, 언제까지 있어야 때, 팔릴 때까지 있는데, 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맞죠? 발상의 전환. 자, 맞습니다. 팔릴 때까지 있는데, 야가 팔릴 때까지 뭘 합니까? 야가, 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잖아요. 그죠? 팔릴 때까지 뭘 해요? 그죠? 먹고, 또, 싸고, 물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그죠? 왜, 야가 뭘 먹어요? 야가 뭘 먹냐고? 사료. 또, 사료밖에 안 먹나? 성장 촉진제, 항생제, 이런 거 안 먹나? 빨리 커야 되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뭐 키울 거 아닙니까? 물이 엄청나게 오폐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성장 촉진제, 뭐 항생제, 뭐 이런 것들. 애들 키 안 크면 이런 거 먹이면 됩니다. 성장 촉진제를 간접적으로 먹으면 쑥쑥 자랍니다. 감기에 걸려, 감기. 감기 기운 있잖아. 병원 가서 항생제 처방 받지 말고, 요런 거 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물들이, 여기 이제 딸기가 있고, 토마토가 있으면 되는데, 양식장에 있으면 여기 있는 물들이 오폐수가 많거든. 주민지역 농경지에 그대로 쏟아져 나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생업 관련 목적이니까 괜찮다. 근데 정리하면 괜찮죠. 근데 그 비닐하우스가 어디에 있더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든지 그 비닐하우스 용도가 뭐더라? 양식장 용도일 때는 금지가 아니고 뭐 받고 해라? 허가 받고 해라 이 말입니다. 뭘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면적 나오는 게 있거든요. 면적은 전부 무시. 면적은 시험에 안 냅니다. 면적이 시험에 안 냅니다라니까 시험이 나오더라고. 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면적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 요거 그죠? 근데 답은 아니야. 답이 아니야. 답이. 그러니까 면적이 나왔다 이러면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고 나머지가 푸시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나오면 여러분들 저 보듯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 많이 무시하잖아. 면적이 나오면 공법이래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듯이 무시하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적 이런 것도 다 무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조성이 끝났죠?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해서 토지 형질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뭐였어요? 조성이 끝나버렸죠. 신도시에 조성이 다 끝났어. 거기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다른 형질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거죠. 봐요. 신도시의 토지가 형질 변경해가지고 개발행위 받아가지고 조성이 다 끝났어. 거기에서 내가 100평을 분양받았어.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단독주택을 짓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대로 지어야 돼. 땅도 파야 되고 약간의 형질 변경은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런 것들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어디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조성이 뭐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난개발은 아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조성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가 무슨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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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네. 공적 목적이죠? 괜찮죠. 그 다음에 토석 채취는요, 일정 규모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분할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작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입니까? 크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크게 분할하는 것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놓으면 건축법에 가면 나와요. 건축법 57조 1항 규정에 따라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크게 분할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건축법 57조 1항을 알아야 돼. 건축법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돼요. 이런 게 나중에 건축법 배워야지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참고로 뭐 작년에 공부하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가면요, 건물이 있는 대지를 일정 규모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되거든요. 토지 효용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면적이 용도지역별 면적이 달라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토지를 작게 분할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수업 시험 치러 가기 전까지 만 번은 듣고 갈 겁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작게 분할하면 효용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안 돼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할은 괜찮아요.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분할합니다. 사도개설 하는데 뭐 받아 비싸?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때문에 분할해? 사도를 설정해서 분할하는 게 난개발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지 일부를 국유지나 공유지로 하기 위해서 분할합니다. 공적 목적이죠.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가 폐시되는 부분을 분할합니다. 이 누가 할까요? 행정청이 하겠지. 행정청이 행정재산 중에서 용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건 행정청이 하겠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토지 일부가 도시, 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를 분할해버려요. 이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도로 부지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된 거 맞습니까? 맞죠? 이걸 당해 토지로 부르고 인접지라 부른다 이제, 그죠? 그러면 자, 요 토지가 1000제곱미터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설치돼요. 그럼 이 토지를 수용해 갈 거 아닙니까? 수용할 때 지분 60%를 수용해 갈까요? 토지를 분할해야 돼요. 아니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만큼이 도로 부지로 편입됐다니까. 도시공객 시설로. 그리고 이렇게 지형도면 고시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실제 수용이 이루어진다니까. 시설 사업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요즘 빨간색만큼만 수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수용할 때 지분의 60%를 가져가냐고. 이걸 어떻게 가져가? 어떻게 수용해? 이걸 어떻게 수용해? 토지를 분할해야 되지 않나? 시설 부지하고 시설 부지 아닌 것으로 분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 분할해 나가는 게 난개발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경우가 난개발이 아닌 대표적인 경우고, 시험은 야를 출제합니다. 간혹 가다 매년 안 내고 자주 안 내요. 한 3, 4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맞춥니다. 다 맞춘다. 걱정하지 마라. 못 해도 외우지 마라. 못 해도 된다. 안 해도 다 맞춘다. 두 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된다. 마음하고 난개발하고 난개발이 아닌 거. 어떤 경우에 난개발 아니라고 했어? 그렇지. 문제는 야가 공익에 들어오는지 생업 관련인지 경매한건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걸 갖다 자세하게 안 하는 이유가, 좀 럽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을 갖다가 완벽하게 딱 가지려고 그러면 건축법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사업이니 시설사업이니 개발사업이니 정비사업이니 여기 있는 각종 용어들이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오냐면 머릿속에 완전히 안착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이해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면 안 외워도 답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발에 대해서는 그 세 개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십니까? 아, 됐습니다. 좀 쉴까요? 네, 그렇죠. 좀 쉬었다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